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의 부동산 절세법 시즌5 정규 과정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정규 과정 시즌5에 대한 소개 영상이고요. 이미 수강을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 수강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내용일까 하고 고민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게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지 판단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고요. 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자, 본 과정은 제가 이번에 시즌5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특강, 단기 일회성 특강은 2016년부터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정규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잡힌 과정은 2018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즌제로 해가지고 좀 크게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 시즌 번호를 제가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벌써 시즌 이렇게 5가 됐네요. 이 시즌 5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좀 제가 커리큘럼을 완전히 다 뒤바꿔 버렸어요.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었지만, 이제 강의 순서가 이론적인 내용 중심으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그리고 뒤에 이제 좀 약간 응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항상 했었는데, 워낙 이렇게 세법이 양이 많고 변화된 게 많다 보니까 아예 제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강의 학습 목표는 본 과정 커리큘럼 소개, 그리고 기존 과정과의 차이점, 그리고 본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매 강의마다 이렇게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잡아준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시면서 저와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제가 1-1강에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 전에 강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저는 지식기업 더 스마트 컴퍼니 대표로 있는 제네시스 박입니다. 제 닉네임 뜻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제 닉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끔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특정 기업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를 의미한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 밴드 그룹의 이름이고요. 이 또 이제 제네시스라는 뜻이 창세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자 라는 의미를 갖고, 의지를 갖고 이렇게 닉네임을 제가 지었습니다. 벌써 이게 지어진 지 거의 한 10년이 가까이 돼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진 못했고요. 14년 이제 제가 내 집 마련하고 첫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잠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현재는 같은 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역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 그리고 블로그 제네시스박의 부동산과 세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존에는 한 13년 정도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도 아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서울 머니쇼라든지 삼성금융연수원, 그리고 제 모교인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등에서 다수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방TV 절세의신, 그리고 자이TV는 절세유키에서 지금 현재 고정 출연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절세, 아파트 투자의 정석 등 5권의 현재 저자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나름 쉽게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걸 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의 인생 그래프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볼 건데,
아니 그 부동산 세금인데 웬 갑자기 인생 그래프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첫 번째 1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좀 약간 친해져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간 눈높이가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인생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이 X축은 나이 연령을 의미하고요. 이 Y축은 이렇게 이제 점수로 제가 좀 해봤어요. 뭐 인생에 대해서 어떤 뭐 만점, 뭐 중간 점수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숫자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 다 계시고 밑에 남동생 하나 있고, 그래서 총 4명인 4인 가족. 제가 77년생이니까 그 당시엔 아주 흔한 가족이죠. 뭐 아주 뭐 이렇게 잘 못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잘 산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제가 평범하게 한 5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도 뭐 다 그러시겠지만 이제 장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장사 수완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그때 굉장히 좀 다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족한 거 없이 아주 유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8점, 이게 9점 가고요. 제 10대 때 보면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면은 잘 믿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이제 점수가 이렇게 갑자기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제가 고3 때요, 고3 때. 고3 때 수능 시험이 지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사업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정말 그 지방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단 하루 만에 우리 4식구가 단칸방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제가 이제 그때 고3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고3이었었는데 시험 성적도 좀 잘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시험 다 보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좀 안 좋아졌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를 이렇게 좀 다니다가 한 학기만 다니다가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좀 욕심을 내서 소위 말하는 3.5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하는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곧바로 군대를 갔어요. 그 당시 병역법상 계속해서 연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대학생활을 했는데, 이때 대학생활이 그렇게 썩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원하는 대학에는 갔지만 굉장히 그 고학을 좀 했어야 했고 알바를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알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저도 좀 그랬었어요. 취업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적었는데 좀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첫 번째 직장 가서 제가 이제 돈도 벌고,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와이프 만나서 이제 결혼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제가 신혼 1년 차 때 와이프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세무사 자격시험을 이렇게 좀 도전해 보겠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제대로 공부를 제가 좀 못했어요. 이때도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했었는데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이런 고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제가 생각이 짧아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생각이 짧아서 내가 뭔가 자격증을 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보죠. 어쨌든 그렇게 와이프의 지원을 받아서 잘 다니던 회사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신혼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요. 공부에 올인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진 건 정말 하나도 없고, 정말 빌라 월세에 살고, 뭐 돈을 하나도 못 벌고 그랬지만, 정말 그때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고, 특히 와이프하고도 이때 많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신혼일 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떨어졌죠. 저는 이 시험에서 떨어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약속한 시간도 다 됐고, 또 저도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기 때문에 곧바로 두 번째 회사 취직을 하고 좀 더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세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때부터 부동산 투자에 이렇게 집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덧 나이가 40 중반이 이제 됐는데 아주 행복해요. 훨씬 예전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더 좋은데,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이 이때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때를 10점으로 하고 여기 현재는 9.5점으로 한 거는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걸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9.5점이라고 한 거고, 이때는 좀 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10점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이게 모두 다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자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전부 다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그래도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렇게 썩 이렇게 연봉이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라는 좀 생각을 좀 했고, 세무사 자격증도 물론 굉장히 좋은 라이센스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사고 자체가 기존에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틀에서 뭔가를 하는 걸로 계속 생각을 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제 세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실거주 집 매수를 하고 거기서 굉장히 좀 자본소득이 올라가는 그 맛을 제가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제가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제가 여기를 세를 주고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어요. 물론 더 안 좋은 곳으로 갔겠죠. 멀쩡한 내 집 놔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다시 월세살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내 집 마련하고 2015, 16년도 이 두 개의 연도에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내가 이제 내 몸을 통해서 번 근로소득보다 이 자본소득이 훨씬 더 빨리 오른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주택 외 다른 종목도 좀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경제적 자유를 위한 법인을 계속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으실 겁니다. 제가 2016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강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았어요. 제가 장표로 이렇게 넣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말로 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이건 제가 전에 있었던 정규 과정의 장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꿈꾸는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좀 여유 있게 생활을 하고,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인데 저희 아이를 제가 등원을 시키고, 저는 약간 제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고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록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안 하지만 제 마음대로 일어나고, 운동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항상 출근할 때마다 제가 아이 실제 오늘도 이렇게 등원시키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는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미 모두 다 이뤘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했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거대로 해가지고 더 많은 거를 누리시고 이루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본 과정 커리큘럼을 제가 좀 소개할 건데, 총 1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 시작하며 이렇게 좀 오픈하는 챕터에서부터 강의를 마무리까지 이렇게 총 10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실수록 좋기는 한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정 자체를 좀 많이 바꿨어요. 기간도 많이 늘려버렸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챕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어우,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요걸 좀 이렇게 구분화 시켜야 됩니다. 구분. 자, 그래서 10개 챕터 중에서 처음에 1챕터부터 3챕터까지는 필수 과정이에요. 전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가장 세법 기초적인 거 볼 거고요. 두 번째, 유형별 대처법 속에 곧바로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아예 그거를 앞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챕터 2를 보면서 아, 내가 어떤 유형이구나, 그럼 내가 어느 챕터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곧바로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좀 하시면 되고요. 챕터 3이 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알아둬야 될 필수 세법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주택이 하나더라도 2주택이더라도 더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수 과정. 자, 그리고 여기 유형별 대처법 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형을 제가 이제 뭘로 나눴냐면 주택 수대로 나눴어요. 주택 수대로. 주택 수대로 나눠야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이렇게 좀 나누는데 1주택자이신 분들은 여기 챕터 3까지 듣고 곧바로 4를 들으시면 되겠죠. 특히 1주택자이신 분들은 제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주택에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더 나아가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면 2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으신 편인데, 여기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셔서 똘똘한 한 채로 가거나 어설픈 한 채로 간 경우,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3주택 이상이 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역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뒤에서 다 설명드릴 거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신 분들입니다. 자산은 좀 많이 늘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걸로 차익을 실현할 거냐,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유세 부담을 좀 줄일 거냐,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3주택 이상자 분들을 위한 거긴 한데요. 내가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이제 주택수를 약간 좀 더 줄이고 1주택이나 2주택으로 가고 자금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뭐 주식이나 다른 곳에 투자하셔도 좋지만, 본 과정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 말고 다른 대체 투자를 좀 하는 건 어떠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특수 사례로 주택 외 상가절세법을 집어넣었어요. 이 상가에는 최근에 인기가 많은 아파텔도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건데, 상가라는 게 이게 큰 틀에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오피스텔, 아파텔인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제가 좀 포인트로 잡아서 원포인트 레슨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증여와 자금 출처에 대한 것도 이번에 새롭게 넣었어요. 그리고 챕터 9는 최근 이슈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기수가 달라질 때마다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기수에서 이슈 사항을 제가 넣었고,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 빠른 업데이트를 위해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 줌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총 4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챕터 10에서는 이제 강의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마무리가 되죠. 제가 다 뽑아보니까 37강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강좌당 30분 미만으로 잡을 거거든요. 물론 30분 좀 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단순 계산해보면 한 18시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좀 하다 보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대략 한 20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요 내용은 전부 다 녹화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제 위에 이제 보이시는 여기 더 스마트 컴퍼니라는 곳에다가 제가 별도 사이트에다가 달아 놓을 겁니다. 컴퓨터는 당연히 들을 수 있고요. 여기 핸드폰, 업로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고 뭐 태블릿 PC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녹화 영상으로 다 올려드릴 거고,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좀 저와 이제 소통을 하고 싶으신 거죠.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존 과정과의 차이점을 보자면은, 기존에는 이 과정을 다 1개월로 했어요. 너무 좀 짧다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제가 2개월로 늘렸습니다. 2배로 그냥 늘려버린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학습하시고 궁금하신 거를 저에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의 수강하는 배수는 제가 기존에는 2배수를 드렸거든요. 어차피 한 번 듣고 2번까지도 듣기 힘들어요. 그런데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2.5배수까지 드립니다. 2.5배수까지 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들으신 분들은 3번까지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3번까지 못 들어요. 2번만 들어도 제가 봤을 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특히 아이디 공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으니까. 그리고 원칙상 그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꿨으니까 그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 과정의 가장 강점 그리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개월 과정 동안 제가 줌 라이브를 총 4번을 합니다. 기존에는 제가 2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줌 라이브라고 생방송을 제가 4번 할 건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생방송 참여 못해도 이 4번의 줌 라이브를 제가 또 녹화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자, 그러면 줌 라이브 보통 제가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 하거든요. 아마 금요일 밤에 할 거예요. 그럼 아까 녹화 영상이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된다고 했죠. 저거 4번 하면은 8시간에서 한 9시간, 10시간 될 거예요. 다 합치면 거의 30시간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2번만 듣기도 굉장히 벅찰 수 있다고요. 그럼 줌 라이브는 왜 하느냐? 줌 라이브는 첫 번째, 곧바로 여러분하고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녹화 영상 보시고 저에게 밴드에다가 질문 남기시면 제가 어지간하면 하루 이틀 내에 답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 댓글이라든가 글로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줌 라이브로 하면은 굉장히 이게 빠릅니다. 거의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제 기존에 있던 수강생 분들도 계속 줌 라이브를 참여 안 하시다가 나중에 늦게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아니 이 좋은 걸 내가 왜 몰랐냐 그러면서 굉장히 한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가급적 꼭 참여하셔서 이때 내가 궁금했던 거 다 이렇게 말로 질문하시고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똑똑하게 잘 활용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강의를 시작을 하자마자 곧바로 자기 질문을 딱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개월 동안 충분하게 저하고 소통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이 정말 잘 활용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와 이렇게 좀 수강 시청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제가 수강생 전용 밴드로 제가 다 이렇게 유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다 지금 계실 거고요. 그럼 여기 밴드에 중요 공지사항, 그리고 학습 진도, 그리고 학습 내용에 대한 Q&A, 여기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때문에 밴드를 가장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잘 보셔야 되고요. 2개월 지나면 이 밴드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충분히 잘 활용하셔야 되고, 기존에 녹화한 거 녹화 영상으로 제가 다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했죠. 요거. 그리고 새롭게 찍은 거는 이 줌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이 줌 라이브는 여러분과의 소통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세법 있죠. 계정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개월 동안 전용 밴드에서 저와 충분하게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2개월 과정이 끝날 때쯤에 나 이 사람하고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와 항상 옆에 온라인이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 과정이 필요하신 분은요, 부동산 세법 처음이신 분, 처음이신 분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약간 놀랍게도 제 강의의 대략 30%가 부동산 강의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세금에 대해서 좀 듣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첫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신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처음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좀 실전 절세 팁과 그리고 저의 투자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 제가 밴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답변이지만 제가 생활했던 것도 아주 개인적인 거 아니고는 다 공유를 드릴 거예요. 현재 제가 임장 나와 있는 것, 지역,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뭔지, 투자 트렌드가 뭔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인 세무사님들한테 들어서 좀 이슈가 있는 사항들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제가 운동하는 것도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와 항상 같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끔 할 겁니다. 정규 과정이 100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클래스 101은 한 60 정도 되고요. 특강은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멤버십 특강 듣고 계신 분들, 그게 전체 한 10분의 1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체계 잡으실 분들은 본 정규 과정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 고민들이 있잖아요. 세금 고민. 이거 좀 해결하고 싶으신 분은 특히 녹화 영상도 좋지만 4번 진행하는 이 줌 라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본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다 피드백을 드릴 거고, 혹시 이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주변에 유능하신 세무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서라도 이렇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얻어 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즌5로 해서 제가 새롭게 이렇게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샘플 영상 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미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이후 영상부터 이제 잘 따라서 들으시면서 저와 이제 밴드에서 소통하시고 본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절세법도 잡고,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 어차피 평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출하고 세금이에요. 물론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느냐, 그건 기본인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절세에 대해서 저와 함께 체계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잘 해보시죠.